You and I alone. 껄껄껄. 간만에 긴급 속보. 안녕하세요, 노입입니다. 테슬라가 우리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불공정하다면서 수정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어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솔직히 말해서 타겟이 테슬라였다라고 비춰지기 좋았던 점이겠죠. 저도 어제 그 영상 다뤘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던 차에 테슬라가 바로 이렇게 한미 FTA를 근거로 불공정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구매를 기다리는 오너들은 이것이 실제로 자신의 차 구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저도 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노이비톡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제목만 보고 나서 오호,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회사에게만 유리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 딱 많을걸요. 제목만 보고. 근데 저도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번 일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를 연결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You and I alone. 오히려 테슬라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우리 정부에 수정을 요구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자,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리슨. 재밌어. 테슬라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한미 FTA에 규정된 미국 업체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제도가 국내 자동차 업체에게만 유리한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FTA라면 미국 업체를 우리 내국민처럼 대우해줘야 되는데 그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불합리한 차별로 피해를 입었으니 이걸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사실 저 역시 굉장히 생소했고 금년부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솔직히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좀 부끄럽죠? 그런데 이제 모두 이해가 됐어요. 왜 테슬라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지. 자, 테슬라가 흑자로 전환된 것은 기껏해야 1년 좀 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테슬라는요, 자동차 회사예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부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친환경차와 관련된 크레딧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CO2를 배출하는 그 양을 컨트롤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2020년의 경우 미국에서는 1km당 95g 이하의 평균 CO2 배출량을 달성하도록 자동차 회사에게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에만 팔아서는 불가능해요. 사실상 내연기관차만 팔아서는 불가능한 수치인 거예요. 내연기관차는 1km당 95g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CO2 배출하나 봅니다. 전기차는 CO2 배출량이 제로죠. 다시 말해서 친환경차를 만들어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만약 자동차 회사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탄소 배출권을 사올 수 있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가까스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팔겠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야, 나도 바빠. 야, 근데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이거 배출 맞추기 힘들어. 근데 누가 팔겠어요? 누구겠어요? 테슬라지. 테슬라는 전기차만 팔잖아.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기차만 파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이 탄소 배출 크레딧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팔아주니까 감사하지. 왜?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사지 않으면 두 번째 선택권은 벌금 내는 거예요. 이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 자, 19년 5월 뉴스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2020년 기준에 즉 1km당 95g의 CO2 배출량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에게 탄소 배출 크레딧을 사옵니다.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 가치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수억 달러 정도가 아니죠. 사실 엄청난 돈인데 수억 달러 정도 할 거야 그랬더니 20억 달러였어요.
얼마입니까? 2조 2천억. 2조 2천억을 피아트 크라이슬러 한테만 받은 돈이 이 정도예요. 다른 회사 빼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한테만 2조 2천억 원을 받았다니까요. 19년 6월에 미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럽 말고. 자, 페더럴 그린하우스 가스 크레딧. 다시 말해서 연방 온실가스 크레딧이에요. GM도 테슬라한테 이 크레딧을 샀다고 합니다. 자, 물론 제조사는 이 크레딧을 일부러 계속 비축해둔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갈수록 규정이 빡세죠. 이게 불보듯이 뻔해. 그러니까 계속 이 크레딧을 비축해놓는 거야. 계속.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비축해두는 거예요. 테슬라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격 협상을 해서 이걸 팔았겠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왜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쭉 흑자 행진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돈 되는 정보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져요. 근데 탄소 배출권 또 필요할 때마다 팔면 돼. 자, 이제 우리나라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바로 이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한 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15%를 우리나라 기준이,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해 판매하는 자동차가 15%를 저공해차로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취지는 같죠. 취지는 같아요. 만약에 이걸 못 채운다 그러면 이를 향후 3년간 분산해서 채워넣어야 됩니다. 2023년도까지 이걸 채워서 분산해서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한 대당 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00만 원이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판매가 가능해요. 이 제도가 시작되면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크레딧을 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크레딧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대당 벌금이 3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동차 회사 간의 크레딧 거래에서는 이것보다 가격을 싸게 판매하겠죠. 자, 그래도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0년에 약 12,000대의 12,000대를 대한민국에서 테슬라가 차를 팔았대요. 이 중에 15%의 1,800대는 의무 판매량이니까, 친환경차 판매량이니까 빼고 85%인 1,200대의 크레딧을 누적한 셈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요. 그럼 거기에다가 자, 벌금보다 물론 싸겠지, 거래할 때는. 하지만 벌금 300만 원을 곱해볼까요? 그럼 이 가치가 얼마냐면요, 306억 원이에요. 지난 한 해간 306억 원의 크레딧을 대한민국에서만 모은 셈이 된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눈앞에서 이 306억 원이 아른거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아직은 아니야.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21년도 크레딧이 모아져야 되겠지만 솔직히 이것보다 더 많이 팔 자신도 테슬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차를 하나도 안 팔고 번 돈입니다. 차를 하나도 안 팔고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적용하는 이 회사가 2009년도, 2019년이 아닙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4,500대 이상 팔았던 자동차 회사들한테 적용되는 제도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때 어때요? 한국에 진출을 안 했어요. 심지어 이때 테슬라는 로드스터밖에 안 만들었던 신생 자동차 회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도상에서는 테슬라는 앞으로도 수만 대, 수십만 대 전기차를 대한민국에 팔아도 크레딧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테슬라 입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어겼다. 이걸로 항의를 한 겁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과 아무 관련이 없죠. 자, 근데 2009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준 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이게 역으로 테슬라가 제기했던 한미 FTA 때문에 생긴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FTA가 양날의 검이었던 거죠. 많이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피해가 커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요,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차 안 만들어요. 계속 탄소를 배출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득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게 회사예요.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같은 경우도 법이 먼저였었죠. 법이 강제되어야 자동차사들은 값비싼 안전장치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 제도가 있어야지만 강제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 이 제도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때 아시죠?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 해야 된다 맨날 그래가지고 막 했잖아요. 특히 자동차, 미국 자동차 회사에 대한 걸 많이 했었으니까 이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거 못 지킨다고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이 나온 거야. 2009년이란 말도 웃기죠. 2020년에 2009년도 규정 4,500대를 팔았던 차. 그럼 미국은 안 걸리니까. 그때 미국 차 진짜 안 샀거든. 저 BMW나 벤츠는 그때도 많이 팔렸어요. 그 유럽 차는 걸려요. 근데 미국 차는 안 걸리고 유럽 차는 걸리니까 국내 차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계산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미국 회사인데도 테슬라는 빡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전기차 크레딧, 탄소 배출 크레딧 나는 팔 수 있는데 난 넣어달라니까? 근데 왜 그 규정에서 규정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규정 없애라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근거가 역으로 한미 FTA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그림이. 한미 FTA의 내국민 우전 규약 때문에. 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완전 빡치겠죠? 야, 이거 미국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 낯간지런 데도 만들어서 봐줬더니 이 미국 회사가 화를 내? 이거 뭐야 이거? 이 생각이 들었겠지. 그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현대 이런 걸 보호했다기보다는 이 한미 FTA 협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첫 번째는 그래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도 때문에 사실 미국 회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테슬라한테는 이게 좋지 않았던 거야. 자, 한술 더 떠서 이 기사를 처음으로 소개했다고 단독 소개를 달았던 서울경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용차는 어떡하냐? 언제부터 쌍용차 걱정했다고, 그죠? 이거 제가 한마디 얘기할까요? 이거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이 제도 싫어하겠죠? 요즘 기사의 문제가 제가 뭔지 아세요? 텍스 전달을 넘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해.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이 제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 뭐예요? 언제부터 쌍용자동차 걱정했다고? 이거 뒷광고예요. 뒷광고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으부부, 그죠? You and I alone. 이거 뭐야? 자동차 회사들 위해서 아니겠지. 여튼 탄소 배출 크레딧과 유사한 제도들을 좋아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회사는요, 테슬라뿐이에요. 현대 기아도 이거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하나 더, 이게 마치 기사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통상 문제인 양 이끌어가는 이 기사의 취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한 통상 전문가는 여기 써있는 말이에요. 미국의 새 정부가 강하게 나온다면 정부가 마냥 테슬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게 무슨, 야, 이게 봐봐요.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이거 미국 정부랑 관련이 없어요. 왜일까요? 만약에 이 제도대로 해서, 그래, 좋아요. 여러분,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이 기사의 취지는 잘못된 거예요. 이 제도는 있어야 돼. 탄소 배출권 당연히 막아야 돼.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예외 규정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가 요구하는 대로 이 규정을 없앴어, 만약에. 그러면은 당장 피해보는 회사가 당장 어딜까요? 어차피 한국 회사들은 이미 이 제도에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 피해보는 회사들은요, 다른 미국 회사예요. 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판매량 기준이 대체 왜 있냐, 그죠? 4,500대. 아니, 하다못해 10대를 팔아도 15%는 친환경차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근데 4,500대 기준이 왜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적게 팔면 되는 거네? 수입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4,500대만 만들어 팔고 다음부터는 안 팔면 되겠네? 이런 기준이 어디 있냐고. 대수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009년 기준에서 이 기준이 2009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목밀한 거야. 뭐야 이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이 기준을 딱 풀어버리는 순간 테슬라 요구대로 포드, 링컨, 캐딜락 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 회사잖아요. 테슬라가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야 나는 다른 미국 회사는 관심 없고 난 풀어달라니까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크레딧을 팔기 위해서 테슬라가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FTA에 그 근거를 해서 내국민 우대 정책 그 정책에 그거에 대해서 내국민 취급해주는 그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냐고요? 자 이게 마치 한국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한테 때려맞는 각도기를 그려놓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팩트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차피 자동차 회사는요. 한국 자동차 회사는 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 내거나 크레딧 사와야 돼. 아시겠죠?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사와야 돼요. 벌금을 내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썼다는 자체가 취지는 뭐냐?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탄소 배출 막아야죠. 제도는 좋은 겁니다. 이 예외 규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외 규정을 풀어버리면 테슬라한테는 이득이고 테슬라가 아닌 다른 미국 자동차사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한국 회사는요 원래 적용되는 제도예요. 아시겠죠? 그 전기차 보조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노이비 생각 추가합니다. 여러분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통상을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외 규정을 넣었다는 점이 이게 문제일 수 있고 오히려 정부를 곤란하게 했다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것은 테슬라 말처럼 예외 규정을 좀 없애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다소 유예 기간을 주는 것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 2년이라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2023년까지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많이 만든다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15% 달성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테슬라 유튜버지만요. 대한민국의 구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화이팅이고 현대도 화이팅입니다. 비리딩. 자 긴급 속보라 편집이 많이 비어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